Okay, let's continue.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오늘부터 학기 말까지는 우리말과 영어를 혼용을 하겠습니다. 우리말이 좀 많이 나와도 양해하기 바랍니다. 아마 양해할 사람은 하나도 없고 오히려 환영할 사람이 더 많을 것 같은데 일단 우리말과 영어를 같이 섞을 테니까 따라오기 바랍니다. 대신에 내 속도는 좀 더 빨라집니다. 커버해야 될 분량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잘 따라오세요. 벌써 여러분들이 그 expected return과 standard deviation을 공부를 했어요. 나하고 같이 공부를 하면서 뭐를 배웠느냐 하면 지금까지는 조금 이따 그럴게요. expected return, standard deviation을 보고 스탁의 기대 수익률과 표준 편차, 스탁의 expected return and standard deviation을 봤고 포트폴리오의 expected return과 standard deviation을 다 봤어요. 그리고 그 프로젝트까지 했으니까 어느 정도 감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오늘 그 내용을 리뷰를 하면서 왜 diversification이 의미를 가지는가를 생각해보는 그런 렉처입니다. 오늘 렉처는요. Expected returns are based on probabilities of possible outcomes. outcome이 어떻게 나오는가에 따라서 그 outcome의 probability에 따라서 결정되는 게 expected outcome이에요. 여러분 기억나듯이 지금까지 한 거는 X host 데이터를 가지고 엑스포스트 데이터를 가지고 mean을 구했고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을 구했고요. 그리고 correlation을 같이 구했어요. 물론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은 variance를 구해서 그 variance의 그 스퀘어 루트를 제곱근을 구해 가지고 찾았고요. 그건 엑스포스 데이터예요. 과거의 자료를 사용해서 과거의 통계 자료를 가지고 frequency를 보면서 그 평균이 얼마가 될 것인가, 표준 편차가 얼마가 될 것인가, 그리고 상관계수가 얼마가 나올 것인가, 이거를 과거의 자료를 가지고 공부를 한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투자 의사결정이라든가 투자자의 증권 투자할 때 보는 기대 수익률과 리스크는 엑스안테 데이터를 엑스안테 그 개념이에요. 엑스안테. 이거는 beforehand. 일이 발생하기 이전에 미래를 내다보면서 미래에 확률이 어떻게 될 건가를 보고 확률을 가지고 계산하는 게 바로 우리가 관심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expected return 확률을 가지고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standard deviation도 확률을 가지고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correlation도 역시 마찬가지로 확률을 가지고 계산을 하는 거예요. 확률이라는 거 가지고 이건 probability를 가지고 하는 거고 이건 historical data 또는 frequency를 보면서 frequency distribution을 보고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미래를 바라보고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보는 게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면서 미래의 확률 분포에 따라서 기대 수익률이 얼마가 될 것인가 그리고 스탠더드 디비에이션이 얼마가 될 것인가를 보는 거고 이거는 과거의 자료를 가지고 평균이 얼마인가 표준 편차가 얼마인가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스탠더드 디비에이션이나 코릴레이션의 경우에는 과거 5년, 6년 자료를 가지고 충분히 추정을 할 수가 있어요. 스탠더드 디비에이션은 과거 5, 6년 자료만 가지고 있어도 미래를 추정할 수 있을 정도의 가치가 있어요. 그런 퀄리티가 있다는 거예요. 자료에. 그런데 미는 과거 5, 6년치의 미인을 가지고는 미래의 기대 수익률을 추측을 할 수가 없어요. 과거가 너무 짧아요. 어떤 분은 100년 이상의 데이터가 있어야지만 기대 수익률을 계산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과거 데이터를 가지고 미래의 기대 수익률은 추정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expected return만큼은 probability를 가지고 추정하는 게 맞고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라든가 코릴레이션은 과거의 자료를 가지고 미래에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프로젝트에 투스탁 포트폴리오를 할 때도 기대 수익률은 내가 줬잖아요. 큰 거는 12%, 작은 건 6%로 합시다라고 내가 가정을 줬잖아요. 그리고 표준 편차는 여러분이 구한 표준 편차를 가지고 사용을 했잖아. 그리고 코릴레이션도 여러분이 구한 코릴레이션을 가지고 사용을 하잖아요. 그 차이를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 얘기하는 거는 바로 이 ex-ante 사이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Expected returns are based on probabilities of possible outcomes. In this context, expected means average if the process is repeated many times. 이 얘기는 지난번에 알렌비 교수가 와가지고 멋있게 비판을 한 내용이에요. frequentist approach예요. 이런 엑서사이즈를 수없이 반복을 하면 그 과거의 그 평균을 가지고도 미래를 추정할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 알렌비 교수는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The expected return does not even have to be a possible return. 내용을 한번 봅시다. R은 주식의 수익률이에요. 그런데 I는 뭐를 의미하냐면 I라는 상태, I라는 스테이트가 발생했을 때의 리턴이 얼마가 될 것인가. 그리고 PI는 그러한 상태가 발생할 확률이에요. 확률 곱하기 리턴을 가중 평균한 값이 바로 기대 수익률이에요. 그 내용을 실제로 예를 들어서 보면 Suppose you have predicted the following returns for stock C and T in three possible states of the economy. What are the expected returns? There are three possible states: boom, normal, and recession. 그리고 probability는 boom에는 0.3, normal에는 0.5, recession은 얼마가 되죠? 그럼? 당연히 0.2가 돼야 되죠. probability의 총합은 1이 돼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걸 0.2로 하고 C의 가중 평균을 구하면 그게 바로 9.9%가 나와요. 뭐로 가중 평균을 했어요? probability를 가지고 가중 평균을 한 거예요. 그래서 probability 가중 평균을 하면 C라는 주식의 기대 수익률은 9.9%예요. 되죠? T라는 스톡의 기대 수익률도 역시 마찬가지의 방법을 통해서 하면 17.7%가 나와요. 너무 간단하니까 그냥 지나갑니다. 이제 variance예요. 이것도 historical variance가 아니라 ex-ante variance예요. 미래를 내다보는 variance예요. 그래서 probability distribution을 가지고 계산한 variance. Variance and standard deviation measure the volatility of returns using unequal probabilities for the entire range of possibilities, weighted average of squared deviations. 이게 공식이에요. 실제로 어떤 스테이트 I에 발생하는 수익률 빼기 기대 수익률 그거를 제곱해서 probability로 가중 평균을 한 값이 바로 variance예요. 그리고 variance의 제곱근이 바로 standard deviation이에요. 자, 보면 consider the previous example. What are the variance and standard deviation for each stock? 스톡 C의 outcome은 15 빼기 9.9 expected return 제곱해서 probability로 곱하고 여기서 마찬가지로 10에서 9.9를 뺀 걸 제곱해서 probability로 가중평균하고 곱해서 가중평균으로 구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2에서 9.9 민을 뺀 거를 제곱해서 거기에 확률을 곱해서 더해준 값이 바로 variance가 되고 그 variance의 스퀘어 루트가 바로 4.55%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스톡 C는 4.5%의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을 가져요. variance에는 퍼센트를 안 붙인 이유가 variance는 그 퍼센트로 표시할 수가 없어요.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은 퍼센트예요. variance는 퍼센트가 아니에요. 이건 분명히 알아둬야 됩니다. 스톡 T variance는 74.41 근데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은 8.63%예요. 자, 다른 example 이거는 여러분 그냥 하면 되고요. 지금까지 주식의 이 기대 수익률과 variance를 구했는데 이제 포트폴리오를 얘기해 봅시다. 포트폴리오라는 거는 지난 시간부터 우리가 벌써 얘기를 했지만 portfolio is a collection of assets. asset을
다 합쳐놓은 게 바로 포트폴리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트폴리오 그러면 여러분 무조건 이게 에셋이다. 에셋 여러 개를 합쳐놓은 거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An asset's risk and return are important in how they affect the risk and return of the portfolio. 에셋 리턴과 에셋의 리스크는 포트폴리오의 리턴과 리스크를 결정하는 요인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거고요. The risk-return trade-off for a portfolio is measured by the portfolio expected return and standard deviation, just as with individual assets. individual asset의 risk return을 mean expected return과 standard deviation을 표시했던 것처럼 포트폴리오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그래프 봤잖아요. 자, 포트폴리오 웨이트는 전체 가지고 있는 재산 15,000달러를 투자를 하는데 이게 각각의 투자 금액이라면 그거의 웨이트는 쉽게 구할 수 있겠죠. DCLK는 13.3%, KO, INTC, KEI 다 마찬가지의 방법으로 계산한 값이에요. 그러면 포트폴리오의 expected return은 바로 이 포트폴리오 웨이트를 가지고 개별 주식의 expected return을 가중평균한 값이에요. 잘 보면 아까 probability distribution을 가지고 expected return 계산하는 거하고 보이는 모습은 굉장히 비슷해요. 그러나 같은 게 아니에요. 여기는 개별 주식의 expected return이에요. 개별 주식의 expected return이에요. return이 아니고 개별 주식의 expected return이고 J는 주식 J를 의미하는 거고 WJ는 그 주식에 투자한 투자 비중이에요. 투자 비중을 다 합치면 1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J는 1부터 M까지 M개의 주식에 대해서 투자를 한 포트폴리오의 가중평균 기대 수익률이에요.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은 웨이트를 가지고 가중평균을 한 것이다. 알겠죠?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은 포트폴리오 expected return은 개별 주식 expected return의 weighted average이다. 이거는 기억을 해둬야 됩니다. 여러분이 기억을 반드시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 you can also find expected return by finding that 이거는 그냥 지나갑시다. 이게 이해인데요. 아까 가졌던 포트폴리오 웨이트 DCLK, KO, INTC, KEI에 각각의 웨이트이 주어졌고요. 거기에 기대 수익률이 다 주어졌다면 expected return of 포트폴리오는 그거의 가중 평균이다. 포트폴리오 variance. 포트폴리오 variance는요. 아까 같은 그런 포뮬라를 안 썼어요. 왜 안 썼느냐면 굉장히 복잡해. 그래서 나도 안 쓸래요. 여러분 내가 쓸 수 있다는 건 알죠? 내가 쓸 수는 있어요. 근데 안 쓰겠어요. 왜냐하면 써봤자 여러분 이해에 전혀 도움도 안 되고 써봤자 이해도 못 할 거예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 가지고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그냥 지나갑시다. 대신에 알아둬야 될 거는 포트폴리오의 variance는 또는 포트폴리오의 standard deviation은 weighted average가 아닙니다. 다시 얘기할게요. 포트폴리오 리턴의 포트폴리오의 리스크라고 할 수 있는 분산 variance 또는 포트폴리오의 standard deviation은 개별 주식의 weighted average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기대 수익률은 개별 주식의 기대 수익률의 가중평균이라 그랬죠. 그런데 포트폴리오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게 노벨상을 받은 원리예요. 해리 마코비츠라는 분이 노벨상을 받게 된 가장 큰 원리가 포트폴리오의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은 개별 주식의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의 가중평균보다 같거나 작다라는 걸 갖다 증명을 했기 때문에 노벨상을 받은 거예요. 다시 얘기할게요.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은 개별 주식,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개별 주식의 기대 수익률의 가중평균이다. Portfolio expected return is a weighted average of the individual stocks expected returns. Okay? Component stocks expected return의 가중평균이에요.
그런데 포트폴리오의 variance나 포트폴리오의 스탠더드 디비에이션은 개별 주식의 스탠더드 디비에이션의 가중평균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니다. 그게 다르다. 다시 내가 쓸게요. Expected return on the portfolio는 sum t는 1부터 t가 아니라 j는 1부터 m께 expect w I weight w j expected return on j 그다음에 standard deviation of a portfolio는 이게 아니다. 이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sum j는 1부터 m까지 wj의 expected return sigma rj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얼마냐? Don't ask me. 이거 굉장히 복잡하니까 내가 얘기를 안 하는데 그냥 다르다라는 것만 알아두면 돼요. 그리고 이 내용을 조금 있다가 강의를 듣다 보면 왜 그런지 이해가 될 거예요. 그래서 그냥 지나갑니다. 포트폴리오 베리언스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이거는요, 여러분이 같이 나하고 해줘야 돼요. 딴 생각하지 말고 이걸 같이 한번 해보면 이런 거였었구나 하는 감이 조금 올 거예요. 근데 조금 혼동스러움이 있을 수 있어요. 자, 붐이라는 스테이트가 있고 그다음에 버스트라는 스테이트가 있어요. 붐은 호황이고 버스트는 불황이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확률은 붐이 40%, 버스트가 60%. 이거 probability예요. 그다음에 여기에 두 개의 주식이 있는데 A와 B라는 주식이 있는데 A는 30% 붐이 발생하면 30%의 수익을 가져오고 버스트가 되면 마이너스 10%가 돼요. B는 마이너스 5%와 25%의 이걸 가져와요. 그러면 잘 보세요. A의 expected return을 한번 구해보자는 거예요. A의 expected return. A라는 주식, 그러니까 A를 구하면 expected return 구하는 법은 어떻게 됐었죠? probability로 가중평균을 하는 거죠. 이거 곱하기 이거 곱하기 이거 해가지고 더하면 가중평균이 나오죠. 3, 4는 12, 마이너스 6, 6%네요. 그죠? 맞아요? 내가 이거 계산하면 그 다음 사람은 이거 딱 계산해 줘야지. 마이너스 5 곱하기 4, 마이너스 2, 25 곱하기 6, 15. 그럼 13%. variance of RJ는 variance를 구하는 방법. 자, 40% probability 곱하기 30에서 6을 뺀 것 24% 제곱 더하기 60%의 찬스 곱하기 마이너스 10에서 6을 뺀 건 마이너스 16의 제곱. 그죠? 이거 빨리 계산 점도가 해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0.4 곱하기 마이너스 5에서 마이너스 18 제곱 더하기 6 마이너스 16에서 25를 뺀 값 아니지 13에서 플러스 18 그 다음에 마이너스 12 제곱 그냥 다른 사람이 해주기를 기다리지 마세요. 그러면 뭘 배우겠어? 자기가 스스로 한번 해봐야지 이거를 이해할 수가 있죠. 얼마? 384 스퀘어 루트라면 216 스퀘어 루트를 하면
응? 어? 어디? 이거의 스퀘어 루트 하면 얼마? 어? 얼마? 19.6%. 이거는 14.7%.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개별 주식의 기대 수익률과 표준 편차는 이렇게 해서 구하는 거예요. 엑스엔테 데이터를 가지고. 그런데 포트폴리오를 보자는 거죠. 포트폴리오. 포트폴리오를 계산하면 A에서 A라는 주식은 30%를 얻는데 50%만 이게 50대 50이에요. 투자는 50%, 50%. 반반 투자를 했으면 12.5%가 포트폴리오의 리턴이 될 거고, 요거는 7.5%가 그 리턴이 될 겁니다. 그러면 expected return을 계산하면 이거 곱하기 4 하면 6, 이거 곱하기 6 하면 7.5 곱하기 6 하면 6, 4.5, 4.5 그러면 9.5가 되나요? expected return 9.5%가 되고, 자, 요 밑에 거는 여러분이 하세요. 계산을 지금 1분 동안 계산을 빨리 해주세요. 스탠더드 디비에이션만 계산해 주세요. 얼마가 나와요? 응? 요거에 9.5, 12.5에서 9.5 뺀 것. 그러니까 3이 나오죠? 3에 0.4 곱하기 3의 제곱 더하기 0.6 곱하기 2의 제곱. 굉장히 간단하네. 얼마가 나오죠? 6이 나와요? 네? 그럼 6의 스퀘어 루트 하면 얼마가 나와요? 네? 네? 얼마? 2.5%. 잘 보세요. 여기 제일 중요한 게 나와요. 이건 포트폴리오의 리스크죠. 포트폴리오의 리스크가 2.5%예요. 그런데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두 개의 주식의 리스크는 19.6%와 14.7%예요. 그러면 리스크가 어디 갔어? 리스크가 19.6%의 리스크가 있었고 14.7%가 있는데, 이거 두 개의 웨이티드 에버리지를 계산하면 50대 50이니까 이거의 50%, 이거의 50% 계산하면 아마 16% 정도가 웨이티드 에버리지가 될 텐데, 웨이티드 에버리지보다 훨씬 작은 값이 포트폴리오의 리스크예요. 그러니까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면 포트폴리오의 리스크가 확 떨어져요. 왜 떨어질까? 코렐레이션이 어떻기 때문에? 잘 보세요. 코렐레이션이 어떻게 돼요? 이거 두 개가 A라는 주식의 코렐레이션, A라는 주식의 리턴과 B라는 주식의 리턴을
잘 보면 두 개가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두 개가 같은 방향으로 가요? 반대 방향으로 가요? 반대 방향으로 간다. 반대 방향으로 간다는 말은 correlation이 마이너스다. 마이너스 correlation이면 분산 효과가 굉장히 크다. 분산의 결과예요. 이게 분산의 결과라는 거예요. 포트폴리오의 리스크는 개별 주식의 리스크보다 작아진다니까? 개별 주식 두 개가 다 리스키한데 그 리스키한 주식 두 개를 합쳐봐서 더 작은 리스크를 가진 포트폴리오가 나오는 거니까 여기에 분산의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diversification benefit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강의의 핵심입니다. 포트폴리오의 리스크는 개별 주식의 리스크의 가중평균이 아니다. 한참 작아진다. 코릴레이션에 따라서. 이건 두 개만 가지고 했는데 여러 개의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그게 오늘 다음 토픽이에요. 이건 포트폴리오 얘기 다 했고요. 지나가서 이거 지워도 되죠? 이거 지웁니다. announcement. 오늘 내가 삼성전자 주식을 사면 140 몇만 원 정도에 한 주당 140 얼마일 거예요. 그냥 가정을 합시다. 삼성 일렉트로닉스가 150만 원 정도 돼요. 편의상 1,500, 150만 원. 이게 1000단위를 끊었어요. 거의 한 1,400불 정도 돼요. 삼성전자 한 주가. 그만큼 삼성전자가 어마어마한 주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주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투자를 하는데 이런 probability distribution을 가지고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삼성전자의 expected return이 12%예요. 그러니까 12%란 말은 뭐냐면 1년 뒤, 1 year later. 1년 뒤에 삼성전자의 가격이 얼마가 될 걸 계산하는 거예요? 1,500 곱하기 1 더하기 0.12 하면 1,680이 나와요. 168만 원 정도가 될 거라고 내가 기대를 하는 거예요. 바로 이 기대 수익률이라는 게 그런 의미예요. 1년 뒤에 삼성전자의 주식이 168만 원 정도가 될 거다라는 기대를 하는 거예요. 물론 그 속에는 배당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배당을 포함해서 168만 원 정도가 내 수중에 들어오는, 삼성전자를 1년 뒤에 판다면 내 수중에 들어오는 돈이 168만 원 정도 될 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actual outcome은 얼마냐면 만약에 180만 원이다. 내가 삼성전자를 오늘 사가지고 1년이 지났는데 1년 지나서 보니까 180만 원 주고 팔게 됐더라고요. 그러면 리턴이 얼마예요? 네? 20%죠? 실제로 파는 건 20%죠? 그러니까 내가 20%의 수익률을 받는다는 거예요. 1년 뒤에. 기대했던 거는 12%인데 실제로는 20%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expected return이고 이 부분은 뭐겠어요? 이 차이는. 이게 expected return이라면 이 차이는 뭐겠어요? unexpected return 또는 unexpected component라고 불러요. 리턴 20% 중에서 12%는 기대되는 컴포넌트고 8%는 기대하지 않던 컴포넌트라는 거예요. unexpected component라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실제 아웃컴은 기대했던 아웃컴하고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가 위험하다는 거예요. 돈 벌었는데 뭐 위험하냐? 돈 벌었으니까 그렇지.
만약에 액츄얼 아웃컴이 1200으로 떨어졌다. 150만 원 주고 샀는데 120만 원으로 떨어졌다. 그러면 마이너스 20%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기대했던 거하고 이 차이 마이너스 32%가 unexpected component라는 거예요. 내 기대했던 컴포넌트는 12%인데 unexpected component가 마이너스 32가 돼가지고 내가 큰 손해를 본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주식의 수익률에는 기대되는 컴포넌트가 있고 기대하지 않던 컴포넌트가 있다는 거예요. unexpected 컴포넌트가 있다는 거라. 그런데 잘 보면 unexpected 컴포넌트는 금년에는 이렇게 포지티브가 나올 수 있지만 내년에는 포지티브가 안 나올 수도 있고 금년에는 마이너스가 됐더라도 내년에는 또 후년에는 포지티브가 될 수도 있고 그게 오랜 기간을 되풀이하면 unexpected component는 정의에 따라서 by definition unexpected component니까 긴 시간을 여러 번 repeat 해보면 어떻게 될까? 제로가 되겠죠. unexpected component는 average out to zero. 이게 평균 잡아서 0으로 수렴해요. unexpected component는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투자를 계속해서 하다 보면 삼성전자의 expected component는 계속 살아있지만 unexpected component는 플러스가 마이너스와 상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이제 주식 하나를 보고 했을 때고 주식을 내가 삼성전자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오뚜기도 가지고 있고 대웅제약도 가지고 있고 여기는 외국 주식이죠. 어디? 예? 빙그레도 가지고 있고 또 호화는 어디야? 예? AB? 그게 뭐 하는 회사야? 엔터테인먼트 회사구나. 예? 화장품 회사. 내가 모르는 이유가 당연하네. 모르는. 그 주식에 투자를 하고 있고. 그런데 삼성전자가 잘 될 때는 SK텔레콤이 잘 안 될 수도 있고 한국전력도 잘 안 될 수가 있고 그러니까 포지티브가 있으면 네거티브가 있고 여러 개의 주식을 내가 포트폴리오에 모아놓으면 내 포지티브가 네거티브하고 서로 상계하기 시작할 거죠. unexpected component들끼리 이게 바로 diversification benefit이에요. diversification을 하면 unexpected component들끼리 서로 상계해요. 서로 상쇄해요. 포지티브가 있으면 네거티브가 있고 네거티브가 나타나는 이유는 뭐 예를 들어서 최고 경영자가 갑자기 사고가 나서 죽었다. 그러면 네거티브가 나오겠죠. 기업에 갑자기 그 레이버 스트라이크가 일어났다. 그러면 네거티브가 되겠죠. 근데 어떨 때는 기업이 새로운 제품을 개발했다. 그러면 포지티브가 나오겠죠. 포지티브와 네거티브가 여러 개의 주식을 모아놓으면 다 상쇄하게 마련이에요. 그게 바로 diversification이에요. 자, 이거 봅시다. Realized returns are generally not equal to expected returns. 여기 봤잖아요. Realized return은 expected return과 다르다. There is the expected component and the unexpected component. At any point in time, the unexpected return can be either positive or negative. Over time, the average of the unexpected component is zero. 이거 얘기했죠? 자, announcement and news에 따라서 positive가 나올 수도 있고 negative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고요. 이거 다 지나가서. 그런데 unexpected component에도 두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unexpected component에도 두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모든 주식에 공통적으로 임팩트를 주는 컴포넌트가 있고 모든 주식이 아니고 개별 주식에 따로따로 임팩트를 주는 컴포넌트가 있어요. 예를 들면 non-diversifiable risk or market risk라는 컴포넌트인데 that includes such things as changes in GDP, inflation, interest rate, etc. unsystematic risk라는 거는 뭐냐 하면 리스크 팩터 중에서 다 서로 상쇄가 돼서 없어질 수 있는 그런 리스크 팩터들이에요. Such as labor strikes, part shortages, death of managers, 뭐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asset specific, unique risk가 발생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요약을 하면 total return은 expected return과 unexpected return으로 합으로 표시가 된다. 그런데 unexpected return은 또 systematic portion과 unsystematic portion으로 나눠질 수 있다는 거예요. Therefore, total return can be expressed as follows. Total return equals expected return plus systematic portion plus unsystematic portion. 그리고 unsystematic portion은 서로 상쇄돼서 결국은 제로가 된다. 이런 뜻이에요. 이건 그냥 지나가고요. 필요 없었던 건데. 자, diversification으로 들어갑니다. Portfolio diversification is the investment in several different asset classes or sectors. Diversification is not just holding a lot of assets. For example, if you own 50 internet stocks, you are not diversified. 같은 인더스트리 내에 투자를 분산을 하더라도 별로 도움이 안 돼. 대웅제약과 광동제약을 합쳐봤자 correlation이 두 개가 같이 가기 때문에 diversification benefit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대웅제약하고 그다음에 엔터테인먼트 인더스트리하고 이렇게 합쳐놓으면 그 diversification benefit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However, if you own 50 stocks that span 20 different industries, then you are diversified. 그래서 diversification은 correlation이 차이가 많이 날수록 좋은 거다. correlation 차이가 아니라 correlation이 작으면 작을수록 서로 unrelated 일수록 diversification이 커진다 이런 뜻이에요. The principle of diversification. Diversification can substantially reduce the variability of returns without an equivalent reduction in expected returns. 지금까지 얘기한 내용이고요. This reduction in risk arises because worse than expected returns from one asset are offset by better than expected returns from another. So can the risk of a portfolio be totally diversified away? 한번 봅시다. 미스터 스타트만이라는 사람이 M. 스타트만이라는 사람이 뉴욕 스탁 익스체인지에 있는 주식들을 포트폴리오에 편입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 거예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100만 달러가 있으면 100만 달러 전액을 주식 하나에다가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런 걸 one stock portfolio라고 해요. 그리고 one stock portfolio에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을 재보니까 49%예요. 스탁 하나에 모든 돈을 투자하면 49%의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 나와요. 49%의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라는 건 뭐냐면 엄청나게 높은 리스크예요. 기대되는 수익률이 대개 한 15% 정도 되는데 15%에서 49.24를 더하면 70%, 15%에서 49.24를 빼면 마이너스 30% 이렇게 큰 범위 내에 68%의 웨이트가 그 밀도가 들어가는 확률 밀도가 들어가는 그런 거니까 이게 무지 큰 리스크라고요. 베리빌리티가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런데 주식을 하나 더 추가를 해가지고 두 개의 주식에 50%씩 분산 투자를 하니까 그 포트폴리오의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 37로 줄어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두 개가 되면 왜 줄어들까요? 지금까지 얘기한 거 그대로 그냥 지금까지 본 거를 얘기를 하세요. 지금까지 뭘 봤어요? 분산을 하게 되면 리스크가 서로 상쇄된다. unsystematic 리스크가 상쇄가 된다. 그래서 37.36으로 줄어들어요. 3개를 집어넣으니까 더 줄어요. 4개를 집어넣으면 더 줄고 쭉 줄어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 starting with one stock, he kept on adding more stocks to a portfolio and calculated the resulting risk of the portfolio. As more stocks were added, the portfolio risk declined. However, most of the benefits from diversification were obtained with 10 stocks. With 30 stocks, there was little remaining benefit from diversification. 30개가 넘어서면 더 이상 diversification benefit을 찾아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31대 20.87이었었고 1000개를 넣어도 19%밖에 안 돼. 그러니까 30개에서 1000개까지 늘어나는 동안에 1%밖에 줄어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처음에 몇 개는 엄청나게 줄어들죠? 그걸 그림으로 표시한 게 그 다음 그래프예요. 49.2% 시작을 하지만 그 1000개를 하면 19.2%로 수렴해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식을 아무리 다 집어넣어도 결코 없어지지 않는 포션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를 마켓 리스크라고 해요. 시장의 위험이다 그래요. 시장에 있는 모든 주식을 다 집어넣어 봐도 19.2% 미만으로 줄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시장 위험이다. 더 이상 분산해서 없앨 수 있는 위험이 아니다. 그래서 non-diversifiable risk라고 해요. 그리고 이건 시장과 관련되어 있는 경제 전체의 흐름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위험이기 때문에 systematic risk라고도 불러요. 자, 세 개의 이름을 줬어요. market risk, non-diversifiable risk, systematic risk. 다 비슷한 개념이에요. 이 부분은 market risk, systematic risk, non-diversifiable risk. 이 기억하세요. 다 중요한 컨셉트이기 때문에 내가 2번 강조하는 거예요. 보통은 한 번만 얘기하고 지나가는 거는 덜 중요한 거고 2번 얘기하는 거는 조금 더 중요한 거고 내가 3번 얘기했으니까 더 중요한 거라는 거 알겠죠? market risk, systematic risk 또는 non-diversifiable risk라고 불러요. 반면에 이렇게 없어질 수 있는 risk 부분은 diversify 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diversifiable risk라고 불러요. diversifiable risk. 그리고 이거는 시장과 관련이 없는 리스크이기 때문에 non-market risk라고 불러요. non-market risk. 그리고 이건 시스템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 unsystematic risk라고 불러요. unsystematic risk. 그래서 이 부분은 diversifiable risk, non-market risk, diversifiable risk 또는 unique risk라고 불러요. unique 주식에 유니크하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unique risk라고 해요. unique risk는 점차 diversify away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없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부분은 없어질 수가 없잖아. 시장이니까. The risk that can be eliminated by combining assets into a portfolio, often considered the same as unsystematic, unique, or asset-specific risk. If we hold only one asset or assets in the same industry, then we are exposing ourselves to risk that we could diversify away. 우리가 없애버릴 수 있는, 분산을 통해서 없애버릴 수 있는 리스크를 부담하고 있는 그런 어떻게 말하면 투자의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결론으로 들어갑니다. 토탈 리스크는 systematic risk와 unsystematic risk의 합으로 구성된다. The standard deviation of returns is a measure of total risk. For well-diversified portfolios, unsystematic risk is very small. Consequently, the total risk for a diversified portfolio is essentially equivalent to the systematic risk. 잘 diversify 되어 있는 포트폴리오는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밑줄 한 5개쯤 치세요. 아니면 빨간 볼펜 있으면 빨간 볼펜으로 팍팍팍팍 그으세요. 왜냐하면 이것이 반드시 나오는 내용이니까. Total risk for a diversified portfolio is essentially equivalent to the systematic risk. 프로젝트 내용은 여러분이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다음 토픽이 CAPM인데요. 5분만 내가 인트로덕션 하고 끝낼게요. 이제 우리가 새로운 개념 하나를 더 추가합니다. 소위 베타라는 개념을 추가를 하는데 이 베타는 왜 그런지를 설명하면 오늘 1시간 내내 강의를 해도 아마 여러분을 이해시키기가 쉽지가 않아서 그냥 그렇다고 알아들어주면 좋겠어요. 베타는 stocks 또는 securities, systematic risk
메저다. 스탁의 체계적 위험, 디버시파이 할 수 없는 위험에 대한 그 하나의 메저다. 측정치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그리고 이거는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면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여기는 시장의 수익률, M은 시장, 마켓 인덱스, broadly defined market index. S&P 500라든가 뉴욕 스탁 익스체인지 컴포지트라든가 또는 코스피라든가 T라는 기간의 수익률. 여러분 다 구했어요, 이거. 다 구했죠? 기억나지요? 엑서사이즈를 실제 해봤으니까 무슨 내용인지 감이 떠오르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RJT, J라는 스톡의 리턴이에요. 그리고 이거를 보면 두 개가 이런 모습을 보일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일 거예요. 점이 무수히 찍히잖아요. 점이 무수히 찍히잖아요. 그러면 이것들을 가장 잘 표시하는 추세선이 그려질 수 있어요. 그거를 regression 라인이라고 불러요. 이 선이 뭐냐 하면 RJT는 equals 알파 J 더하기 베타 J 곱하기 RMT 이 선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개별 observation들이 이 선으로부터의 거리가 있잖아요. 이런 거를 엡실론이라고 표시해요. 그래서 플러스 엡실론 J T라는 시간에. 그러니까 내 주식의 수익률은 시장의 수익률에 의해서 결정되는 컴포넌트가 있고 그 다음에 시장의 수익률과 관계없이 결정되는 컴포넌트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거를 regression equation이에요. 그리고 이 regression equation에 이 slope coefficient, 바로 이 slope coefficient가 systematic risk의 measure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월요일까지 이 숙제를 해내라는 거예요. 베타를 구해보시오. 베타를 구해보시오. 베타를 구하면 이런 게 나와요. 베타가 1이라면 시장이 10%가 올라가면 내 주식도 10%가 올라가고 시장이 10%가 떨어지면 내 주식도 10%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주식은 시장과 비교해서 더 위험하다, 덜 위험하다, 아니면 똑같이 위험하다. 뭐예요? 똑같이 위험하다. 되죠? 그런데 베타가 1보다 크다는 말, 예를 들어서 베타가 2다라고 하면 시장이 10% 올라갈 때 내 주식은 20%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대신에 시장이 10%가 떨어지면 내 주식은 20%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시장보다 더 위험하다, 덜 위험하다, 아니면 시장과 위험이 같다. 뭐예요? 더 위험하다. 시장보다 더 위험하다. 그러니까 베타 1이라는 게 하나의 벤치마크가 되는 거죠. 베타가 1보다 크면 시장보다 더 위험하다. 베타가 1보다 작으면 그러면 시장이 올라가는 것보다 덜 올라가고 그러나 시장이 떨어져도 그것보다 덜 떨어진다. 그러니까 시장보다 덜 위험하다. 말이 되죠? 그러니까 베타를 가지고 시장과의 상대적인 위험을 결정하는 게 바로 이 베타 코에피션트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구한 것
내가 몇 개 예를 들었는데 전부 다 베타가 1보다 작아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여기다가 내놓은 주식은 시장보다 덜 위험하다. 이거예요. 베타 1보다 작으면 asset has less systematic risk than the overall market. If beta is larger than 1, asset has more systematic risk than the overall market. A beta of 1 implies the asset has the same systematic risk as the overall market. 의미가 들어오죠? 왜 이런 추세선을 그리라 그랬는지 이유가 이제 설명이 돼요? 설명이 돼요? 이 주식 하나만 가지고서는 이거를 보면 unexpected component가 항상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주식을 여러 개가 들어있는 주식 속에 잘 분산이 되어 있는 포트폴리오에 투자를 하게 되면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이 부분이 점차 없어지겠죠. 서로 평균 해가지고 상쇄하니까. 그래서 이 베타라는 게 systematic component라는 거예요. 주식의 위험으로 systematic component of risk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갭이라는 회사는 0.48이라는 베타를 가지고 코카콜라는 0.52. 잘 보세요. 이 회사들이 어떤 회사들인지 분별해 보세요. 3M 이게 스카치 테이프 만들고 그런 회사예요. 0.64. 엑손모빌 이거는 정유 회사죠. 1.14. 아버크롬비 앤 피치 1.28. 이베이 2.13. 구글 2.60. 자, 어때요? 하이텍으로 가면 하이텍으로 갈수록 시스템의 리스크가 커지죠. 그거예요. 주식의 위험을 이렇게 시장의 위험과 상대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이 바로 베타 리스크예요. 이제 베타에 대한 개념이 들어옵니까? 베타를 가지고 여러분이 계산을 해주기 바래요. 그리고 이 부분에다가는 제목에다가 빨간 사인펜으로 한 10번 좀 그리세요. 왜냐하면 이거는 시험에 반드시 나오는 부분이니까 동그라미를 많이 그려놓으세요. Okay, that's all for today. I'll see you on Monday. Monday에 숙제하는 거 잊어버리지 말고요. 그 다음에 Monday에 그 B&B 강의 와서 듣는 거 잊지 마시고요. 주말 잘 보내세요. Okay, that's all for today.